최근에 버티고 업계에서 꽤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바로 허위 학력을 내세우면서 방송을 하고 여러 이득을 취했다가 들통난 버티고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분의 방송에 속았죠. 어떤 사람들은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물리학이랑 박사과정 얘기 같은 거, 그리고 범용 얘기 같은 거는 일상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의심 자체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종류의 거짓말도 있는 법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고 뭐 나무위키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관련 분야 이해도 같은 걸 떠나서 실제로 허점은 되게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허점이 많은 거짓말들이었는데 왜 속았고 왜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엄청난 천재 범죄자처럼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허점은 많았어요. 그럼 속은 사람들이 전부 몰라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에요. 피해자들 중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버티고 문화나 인터넷 방송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는 단순히 개인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제가 범죄 심리학 같은 분야를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요. 대신 올해 발표된 논문 중에 이번은 허위 학력 사태와 꽤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해외 온라인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허위 정보로 사람들이 속인 가짜 전문가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었는가를 다룬 논문인데요. 읽어보니까 이번 사건과 프레임이 상당히 비슷해서 이 논문 내용을 빌려서 이번 일을 같이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논문 한 편의 관점일 뿐이에요. 다른 학문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일반화됐다, 저거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느껴지실 부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 논문은 질적 연구,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방식이라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관점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 잘 정리된 뇌피셜 플러스 근거 모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번 사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뭘 믿고 있었던 건지 생각해 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논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해외에는 암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권위와 돈을 챙겼던 건강 인플루언서가 한 명 있었어요.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논문에서는 알파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일으킨 사건을 편하게 알파 사태라고 부르기로 하죠. 여담으로 해당 인플루언서는 연구 연리 때문인지 몰라도 논문에서는 익명으로 이렇게 알파로 표기해놨는데, 알파 사태 내용을 검색해보니까 본명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 연리 지키는 의미가 없는, 이 논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파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는지 자기 제시 이론, Self Presentation Theory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요. 자기 제시 이론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만들지 일종의 연출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연극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이론이 그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이 이론 처음부터 설명하려면요, 영상 하나 더 기획해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제가 이 이론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논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기 제시 이론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처음에 백스테이지 전략, 그 다음에 프론트 스테이지 전략, 마지막으로 결과로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알파 사태를 분석했더니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똑같이 백스테이지 전략으로 시작하는데 추가가 되는 게 실험 전략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프론트 스테이지 전략, 그 다음에 결과. 여기서 결과는 허위 정보 기반의 신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결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고 소규모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서 연출한다, 이런 흐름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파는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백스테이지 전략, 뒤에서 준비를 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연구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의학이나 비과학적인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기반해 거짓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사람들 사로잡을 이야기를 기획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 소규모로 테스트하는 실험 전략을 취했다고 해요. 작은 커뮤니티나 제한된 공간에서 먼저 꺼내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면서 허위
허위 아이디어를 다듬은 것으로 연구진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허위 학력 사태에서도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허위 학력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 예를 들어 물리학 관련 지식들을 공부하고 수집한다거나 MIT 졸업장 같은 소품들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허위 이력, 허위 정보,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본 정황들, 예를 들어서 체스의 치팅 이력이 있다든지 네카마 활동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백스테이지 실험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라는 사람도 백스테이지와 실험 전략을 통해 허위 정보가 대중들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연구진들은 추측했어요. 이번 허위 학력 사태 그분도 아까 말한 활동들을 통해서 백스테이지와 실험 전략을 취해서 허위 학력을 내세우면 통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론트 스테이지 전략, 즉 대중 앞에서 본격적으로 연출하는 단계입니다. 알파는 이 단계에서 자기는 암 환자였고 힘든 치료를 견디다가 뭐 자연요법으로 식단을 회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알리고 기존의 과학 지식, 의학 지식을 못 믿을 것으로 이제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연출을 했어요. 연구에서는 이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서플리케이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염려를 유도한다든지 다운워드 컴페리슨, 기존 의학 전문가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서사를 좀 더 우월하게 만든다든지 셀프 프로모션, 앱 출시, 책 출판, 인터뷰 등으로 전문성을 강조한다든지 익sem플리피케이션, 기부나 봉사 이미지로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연출을 한다든지 이번 허위 학력 사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좀 있죠. MIT 박사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는 이런 서사를 서플리케이션 같은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라텍스 발음이나 초크인 이론 까는 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어 본인의 박사학위 서사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운워드 컴페리슨이라는 특징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MIT 박사 졸업장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셀프 프로모션과 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프론트 스테이지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알파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데뷔와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프론트 스테이지에서 연출이 반복되면은 알파 사태에서는 정체성 자체가 허위 정보에 기반한 신용으로 굳어진다고 분석을 했어요. 대중이 알파를 믿게 된 이유로 논문은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내적, 라이프 스타일 측면의 매력을 갖고 있었고 전문성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뢰감도 갖고 있었고 이번 허위 학력 사태에서도 버티머스의 캐릭터성, 게임 좋아하는 박사라는 설정을 통해서 외적, 라이프 스타일 측면의 매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학 박사라는 전문성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신뢰감을 가지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많이 속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알파 사태에서의 사람들이 속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카운터 컬처, 반주류 문화를 무기화했다는 점, 그리고 허위 정보를 정교하게 포장했다는 점. 알파는 기존 의학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치료, 대체의학에 대한 로망 같은 반주류 정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자신이 암 환자였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 코스프레 한다는 거, 그리고 언론 보도되고 수사항됐다는 거, 허위 정보를 진짜처럼 보이게 포장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허위 학력 사태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촉근 이론을 까는 영상처럼 기존 물리학 커뮤니티, 학계에 대한 비판으로 반주류적 포지션으로 유튜브 영상이 뜨기 시작했고요. 노벨 물리학산 논문이나 양자역학 강의, 수능 물리 해설, 스트리머 합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허위 박사 이력을 정교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정리해보면은 그분은 어설프더라도 물리학 박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준비를 했고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걸 준비하고 내세우는 과정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사회적 허위 정체성을 만드는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허위 정체성을 정교하게 포장했고 반주류 정보, 반주류 문화 등을 무기화해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사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개별 정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면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허위 정보들로 만들어진 정체성 전체의 의문을 제기하려면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들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조사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허위 학력 사태에서의
사람들은 단순히 몇 가지 거짓 정보에 속았다기보다는 허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체성 그 자체에 속은 것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었던 건 개별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패키지 그 자체였던 거죠. 이번 사태는 많은 버티버 시청자분들에게 꽤나 큰 피로감과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 비우고 편하게 보고 싶은 컨텐츠인데 내가 보는 버티버를 의심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건 더 이상 좋은 시청 경험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근데 버티버라는 존재는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을 비공개로 둘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동시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그 칼날이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에요. 앞으로 버티버들이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잘 다루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청 경험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제는 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